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사전청약에서 당첨이 된다라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전청약 결과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결과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점이 된다라고 해도 만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런 요건들,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다양한 요건들을 완벽하게 맞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다 당첨이 됐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조건 맞추기도 어려운데 이 조건 속에서도 또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만 이번 4,333명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년까지 해서 6만 가구의 청약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 나서 와, 내가 계속적으로 사전 청약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재 시장 상황과 향후의 전망치를 분석을 해보고 내 집 마련을 지금이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판단에 저는 기로에 섰다라고 보고 이 판단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굉장히 다양한 여건에 처한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저와 같이 하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건지 판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자, 3기 신도시 결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 4,333가구 당첨 발표를 했습니다. 4,333명 당첨되신 분들은 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신혼희망 타운에서 만점자들끼리, 만점 되는 조건들도 어렵잖아요. 근데 만점자끼리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렸답니다. 그러니까 만점자 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이 안에서 만점자끼리도 따로 불러서 또 추첨을 해야지만 당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거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전생에 나라 구해야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인천 계양 같은 경우 전용 84제곱미터가 2,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최고 불이백은 인천 계양이 3,800만 원이나 들어간 통장이 썼고, 남양주 진접2가 2,820만 원, 성남 복정 1위 3,790만 원. 와, 이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3,800만 원 통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한 달에 인정하는 금액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10만 원 가지고서 1년이면은 12달이잖아요. 그러면 120만 원 쌓아 놓은 거죠. 120만 원 10년이면은 1,200만 원. 그렇죠? 10년. 자, 20년이면은 2,400만 원. 30년이면은 3,600만 원. 이분 그러면 이거 3,800만 원이라는 소리는, 야, 30년이 넘게 이 통장을 부어오셨다는 분이고, 남양주 진적 같은 경우는 2,82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년이 넘게 부었다는 소리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이제 좀 느끼시는 게 생기셔야 돼요. 이 정도로 사전청약 당첨되기가 어려운 거고, 제가 이미 수차례 이전 영상들이라든지 사전청약에 당첨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멘붕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서부터 판단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곳이 그렇게 입지가 좋은 곳이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는 곳이길래 이 난리 법석을 폈냐라고 보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서울이고요. 이 3기 신도시들은 다들 서울 외곽에 있는 거죠. 현재 지하철 없는 곳들이 태반입니다. 지하철 없어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지하철 없이 몇 년 동안을 우리가 살면서 출퇴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서울의 집값 비싸고 집이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이죠. 자, 진접 같은 경우에는 진접이 여기 보면 왼쪽에 이제 별내라고 있어요. 별내에서부터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진접이 있는 거고, 이제 진접 별내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 노원 쪽이고요. 그러니까 노원, 별내, 진접 굉장히 좀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쓴 통장이 있어야 여기라도 당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양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계양이죠. 계양은 지금 지하철이고 인프라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야 돼요. 오직하면 예전에 진흙탕길 속에서 내 집 찾아 들어간다는 소리까지 나올 만한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으로는 김포공항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30년 넘게 통장 부은 사람이 당첨되는 곳이라는 이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복정, 위례, 뭐 이런 지역들은 입지가 굉장히 좋죠. 그냥 거의 중강남권에 속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입지고, 의왕, 청계 같은 경우도 이 지역도 뭐 교통 여건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좀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경쟁이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나올 수가 없죠. 집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위례, 복정, 의왕, 청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신혼희망타운 물량만 나왔고요. 이 위쪽으로 진접이라든지 계양 같은 경우만 이제 일반 공급분, 여기에서는 84제곱미터라고 해서 그나마 방이 3칸, 33평 아파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곽이라도 찾아 들어가서 내 집 마련하러 가시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또 그곳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참 힘듭니다. 힘든 상황인데, 특별 공급 경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하답니다. 이런 신혼희망 타운에서 9점 만점, 이 경쟁자들, 이 9점 만점 되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렸다는 거죠. 전 지구에서. 모든 지구, 청약 4,333가구 나온 전체 지구에서 다 이렇게 뽑았다라는 거죠. 사전 청약이라는 불확실한 이런 환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 사전 청약 결과를 보고 현실과 맞닥뜨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내가 당첨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 신혼 청약이라도 만점이 되어 있어야 그나마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고, 내가 일반 공급이라고 한다면 20년 이상 납입을 한 청약 통장이 있어야 그나마 그것도 외곽 지역에 당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거 막연하게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청약을 계속 갈 건지 점수나 연식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지금 뭐 집을 여러분들을 사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계시다가는 생존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점수가 안 돼서 애초에 그럼 나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한 다음에 시장 전망을 해본 다음에 내가 내 집을 사겠다 말겠다 이런 판단을 좀 빨리 하실 분들은 이제부터 영상을 좀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사전 청약 물량 나오지, 또 이번에 또 신도시 물량 중에서 더 추가로 한 14만 가구 또 내놨지. 근데 물론 그것도 사전 청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출 중단시켰지. 여기에 금리 인상시켰지. 뭐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값, 전세값 전망은 상승 전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승 전망치를 내놓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거를 아무 근거 없이 내놓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가장 지금 이 전망치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입주 물량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면 서울과 수도권 각각 작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4만 9천 가구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만 가구 정도가 물량이 이제 돼 있는 거죠. 줄었죠.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이 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신규 공급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19만 호에서 16만 3천 호로 이거 역시도 감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신규에 대한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시장 원리예요. 시장 논리예요. 신규 공급이 없는데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또 한 가지 이런 기존 공급이에요. 그 다음은 신규 공급만 아니라 이 기존 공급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일단은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특히 2주택이나 3주택자 돼 있는 분들 물건 팔 수 있습니까? 70%, 80% 심리적으로요. 50% 이상 내가 나라에다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팝니까? 그런데 뭐 70%, 80% 이 숫자 자체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일단 집을 안 팔아버리는데. 자, 2주택자, 3주택자만의 문제 같죠? 근데 이게 결국엔 또 1주택자까지 한테 갑니다. 이분들 1주택자 같은 분들이 물건을 팔죠? 그러면 이분들이 파는 사람 중에 세금이 하나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살 때 되면 또 세금 물지요. 또
내가 1세대 1주택자들 중에서 고가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집을 팔잖아요? 그럼 세금이 나갑니다. 이 9억 이상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그러면 세금 내고 나면 돈이 줄어들지요? 그럼 현재 상황보다 더 좋은데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팝니다. 이래서 시장 내에선 1가구, 2가구, 3가구 할 거 없이 이런 사람들이 모두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규 공급, 기존 공급 둘 다 못 나오는 사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체계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2017년 파리 대책 전으로 다 돌려버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 내 물건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3법 이런 거 잔뜩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임대차 이거 신고제 때문에 보세요. 신고제들 같은 경우가 자, 고스란히 임대소득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무작정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헐뜯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고 전세를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고스란히 다 세원을 노출시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그대로 하실 분들 별로 없어요. 이건 인정하자고요. 자, 전세 대신 매도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매도로 전환해? 양도소득세가 얼만데 차라리 세금 좀 내고 말지. 양도소득세 못 파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에서 전세를 갖다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시장 내에서 자, 100개의 전세가 있었어요. 이게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간다는 소리는 자, 100개의 전세가 월세로 50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전세 물량도 50개로 반토막 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전세값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이런 그냥 경제 상식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법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전세값은 재건축 이주 수요, 재개발 이주 수요가 앞으로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으로 수요 증가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사전 청약 발표 나왔지만 현재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 못 사고요. 여기에서 사전 청약을 앞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안 사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매매값도 올라가고 전세값도 모두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시장 내에서 전세값은 정말 미친 듯이 치솟아 버렸어요. 평당 4천만 원, 이게 무슨 아파트 전세값입니까? 이게 평당 4천만 원이? 이거 매매값 아니에요? 자, 강남 평균 1,500만 원 올랐다. 이 1,500만 원이 5억짜리가 5억 1,500이 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2,500만 원짜리가 평당 4천만 원짜리로 전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4년 동안에. 자, 평당 가격으로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7억 5천만 원 하던 전세가요, 4년 만에 12억 원이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었냐면 판교 신도시 같은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1년에 1억이 넘게 전세값이 올랐어. 그 지역은 왜 그러냐면 수요 자체가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강남에 있는 이런 직장인 수요가 대거 판교로 집중됐죠. 6만 가구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매년마다 1억 3천, 1억 4천만 원씩 전세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건 이게 판교 신도시가 된 겁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국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리는 전체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이 아니고 경기, 인천, 전국이 지금 이 전세값에 아주 몸살을 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전세값은 이 추세는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리서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임대차 입법 시행 1년 만에 전월세 계약 갱신율 평균 77.7%로 직전 57.22보다 더 늘어났다라고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기존에 2 플러스 2가 적용이 된 2 플러스 2년을 더 살아서 갱신이 된 분들은 그나마 한 2년 동안은 살짝 달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분들만 있습니까? 신규로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떡하라고?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전세 5억 살고 있던 분들 5%만 인상해서 살 수 있지만 시장의 시세는 얼마가 돼 있냐면 12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5억 몇 천만 원짜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2억짜리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평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서 이게 판단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 죽어나가는 건 지금 아예 그냥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을 뜯어 고치기 전까지는. 그러면 누가 내 집 마련 대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전 청약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뭘 이걸 꼭 들어가야 되는데 너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아요 안 누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사전 청약이 별로 자신 없는 점수고 자신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판단을 빨리 하실 시기입니다. 왜? 전세값이든 매매값이든 당분간 떨어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고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얼마든지 상담 신청하셔갖고 상담을 좀 받으시고 마음을 좀 단단하게 무장을 하신 다음에 우리 실제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살짝 좀 무거운 내용이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내용 계속 들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굉장히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 물러가도록 할게요.